작년에라도 샀으면 지금은 웃고 있었겠죠. 최소 1억 이상 더 벌었을 테니까요.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후회입니다. 2025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다시 한번 예상 밖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는 연초 대비 10% 이상 오르며 신고가 행진 중이고 분당과 동탄도 실거래가가 급등하며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시장의 변화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만 보면 여전히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고금리 같은 단어만 들리니까요. 정작 실제 시장에서는 매물이 사라지고 매수자는 몰려드는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지금 사도 되나? 너무 오른 거 아닌가? 고민만 하며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판단이 필요할까요? 이 시장은 단기 반등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상승의 초입일까요? 서울의 입주 물량은 사상 최저로 줄었고 정부 정책은 수시로 방향을 바꾸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금리는 당장 내릴 기미도 없지만 시장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10월 현재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와 지역별 흐름, 정책 시그널, 그리고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놓쳐선 안 될 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0분 후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극단적인 심리 변화 속에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6월 넷째 주 서울 매수 우위 지수가 99.3까지 치솟으며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퍼졌죠. 그러나 불과 2주 후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지수는 60선으로 급락, 8월 말엔 50.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9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하며 60선을 회복하였고 9월 마지막 주에는 84.8까지 반등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정책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은 매도자 우위인 상황이며 작년 말과 올해 초 30에서 40선에 비하면 수요 회복은 확실한 흐름입니다. 정책 변수에 따라 매수와 관망세가 팽팽히 맞서는 불안한 낙관론의 국면, 당신의 다음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공급 절벽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서울은 연간 약 4만 가구의 입주 물량이 있었지만 2026년엔 13,000 가구 수준으로 급감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올해 11만 6천 가구에서 내년엔 약 6만 9천 가구 수준으로 약 40%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 매물 부족 현상이 뚜렷해집니다. 실제로 요즘 현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호가를 올려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수요가 유입되면 가격은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나 교통호재가 있는 인기단지들은 물건이 나오자마자 바로 거래가 되거나 신고가를 찍는 경우도 잦아졌죠. 무엇보다 이 공급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도 장기 계획에 불과해 실수요자 입장에선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는 줄고 가격은 오를 수 있는 무서운 국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강력한 변수는 바로 정부의 정책 메시지입니다. 지난 9월 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내세우며 시장 심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줬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을 약속하며 서울 도심 개발, 공공임대 재건축, 일기 신도시 정비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기 계획에 그쳐 현재의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반면 수요 억제책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남, 용산 등의 규제 지역은 LTV가 50%에서 40%로 축소되었고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 자금 대출 한도도 3억에서 2억으로 하향되며 대출 여력이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제 더 이상 무리한 영끌은 어렵다 는 시그널로 작용했고 실제로 9월 중순 이후 일부 지역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장이 제한적으로 지정하던 것을 이제는 국토부 장관이 단일 행정구역 전체도 묶을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제 한강벨트까지 규제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퍼지며 정작 규제가 지정되기도 전에 성동, 광진, 마포 등에서 급등세가 먼저 터졌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은 가격보다도 심리를 움직이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금 시장은 정책 대 수급이라는 힘겨루기 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구조적 요인 위에 정책이라는 불확실한 외부 변수까지 얹힌 복합적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수요자들의 지금 아니면 못 산다와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판단을 좌우하는 핵심 키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9.7 대책과 규제 강화 움직임은 오히려 새로운 상승 지역을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한강벨트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강남 3구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했다면 하반기 들어서는 한강 이북, 그중에서도 한강과 인접한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9월 5째 주에만 주간 상승률 1.41%를 기록하며 서울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있습니다. 자양동과 구이동 일대 재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연초 대비 12% 이상 상승한 단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물은 씨가 마르고 입주인들은 호가를 계속 올리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매수세까지 붙으면서 실거래가 자체가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9월 말 기준 주간 상승률이 1.35%를 기록하며 광진구에 이어 2위였고 연초 대비 상승률도 11에서 12% 수준으로 강남권 못지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9월 말 주간 상승률 1.27%로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20에서 30년 된 구축 아파트까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 카드가 심리적 진입 장벽을 만들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넓히겠다고 발표한 지금 시장에서는 조만간 이들 지역도 묶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작동하며 지금이라도 진입하자는 막차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을 따라 움직이는 이 규제 회피형 상승은 단기적인 심리와 중장기적 입지 가치가 결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더 오를까요? 아니면 숨고르기에 들어갈까요? 우선 단기 조정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9.7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떨어진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주춤하고 급등 피로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동구나 송파구처럼 연초부터 가파르게 올랐던 지역에서는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문의는 많은데 실제 계약은 줄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또한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DSR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긴급 지정, 세금 인상 등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죠. 이런 정책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전반적인 거래량을 줄이며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 배경은 명확합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정부의 공급 확대 계획은 대부분 3에서 5년 이상 장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금리 역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금의 고금리가 언젠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심리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산업연구원, KB금융지주, 국토연구원 등 여러 기관들도 2025년에서 2026년 수도권 주택시장은 수급 불균형으로 불안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 경쟁력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더욱 희소해지며 가격 방어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지금의 시장은 정책 변수가 단기 흐름을 좌우하고 공급과 수요의 구조적 문제가 중장기 가격을 지지하는 양상이 공존하는 국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 급등 지역보다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실수요 중심 지역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시장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일시적으로 눌러도 수급은 결국 방향을 만든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규제가 매수 심리를 누르고 거래량을 줄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집값 하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먼저 실수요자라면 일시적 조정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에서 벗어나 있고 입지 경쟁력이 높은 지역이라면 단기 가격 등락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싸게 사는 타이밍보다 잘 사는 기준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반면 투자자라면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올해 이미 급등한 지역보다는 규제가 덜하고 입주 물량이 안정적이며 개발 여지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야 합니다. 매수 심리만 보고 섣불리 뛰어드는 묻지마 투자는 피하고 정책 흐름과 공급 구조를 함께 고려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진입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의 시장은 레버리지의 힘이 아닌 현금의 무게로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고금리,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는 안정적 자금 운용이 곧 경쟁력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단기와 중기의 시나리오가 팽팽히 맞서는 복합 구간입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정보에 근거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10월 현재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짚어봤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 떨어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복잡한 변수 속에서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부동산은 늘 지금보다 1년 후, 3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싸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